네, 안녕하세요. 와우테일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 와우테일에서 스타트업들을 모시고 우리 수다를 받기 위한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살짝 벗어나가고요. 우리 스타트업이 아니고 우리 스타트업을 돕기 위한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특허법인 더 웨이브의 우리 대표님과 파트너님들이 나오셨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신 우리 대표님부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더 웨이브의 차현태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를 맡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맡고 있는 진은정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김인기 변리사입니다. 저는 IT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더 웨이브에서 특허법인 더 웨이브에서 공동 창업을 하신 세 분이 모두 다 출동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나오신 거죠? 간단하게 오늘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특허법인 더 웨이브는 저희 1년 8개월 정도 된 사실 저희도 스타트업입니다. 네네. 저희는 2020년 6월에 리앤목 특허법인이라고 국내 이제 가장 큰 특허법인에서 9명의 파트너 변리사들이 나와서 공동으로 창업을 했고요. 그 중에 오늘 대표 얼굴 3명이 네. 등판했습니다. 네네네. 저도 한 지금 23년 차 변리사인데 삼성 쪽 일을 주로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IP 전략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었는데 한 5년 정도 전부터 스타트업과 또 연이 닿아서 투자업계랑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제 한 2년 전에 네. 나오게 됐죠.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그런 자문 업무와 컨설팅 업무, 또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제시, IP 측면에서의 제시들을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화는 리앤목에 계실 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네. 프로그램 같이 하다가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독립을 하시고 독립하신 지 얼마 되시도 않으셨는데 벌써 50명 정도 되는 회사 규모를 자랑하신다고. 네. 네,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엄청 굉장히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타트업계에 발을 디디면서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스타트업은 시간을 돈으로 산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통은 이제 뭐 디디면서 처음에 이제 수익 기반을 좀 쌓아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네. 저희는 사실 일이 뭐 그 의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처리하는 거에 네. 수익보다는 업무를 먼저 처리하는 거에 좀 더 네. 방점을 찍고 네. 그렇게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네. 뭐 해야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파트너 벨사님들도 추가로 또 계속 영입을 했고 네. 벨사들 숫자도 확보를 해서 네. 지금은 뭐 설립한 지 2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네. 한 30위 정도 네. 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뭐 변리사분들이 뭐 굉장히 인기도 많으신데 변리사분 거의 뭐 다 변리사분들인가요, 회사가? 아니죠. 저희 이제 한 절반 한 60% 정도 변리사. 거의 다네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50명 중에 거의 뭐 60%면 30명이 넘는 네. 분들이 거의 변리사분들이 모여 있는 네. 집단입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특허법인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저희 더 웨이브가 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는 없겠으나 네. 그죠? 근데 스타트업들과 뭔가를 굉장히 친밀하고 뭔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네. 취지에서 아마 저희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스타트업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점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또 성장을 하면서 또 요새는 또 기술 창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업의 초기부터 IP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IP를 마케팅과 뭐 기타 글로벌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실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뭐 내부 인력이면 좋겠지만 그런 내부 인력을 스타트업이
확보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네네. 뭐 일부 투자를 요새 또 투자 규모가 워낙 또 세지다 보니까 네네. 일부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를 많이 받고 네. 이렇게 내부 인력으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네. 아. 근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 고경력의 변리사가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한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전략이 부재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네네. 그리고 당장 나와 있는 건들을 그냥 그때 처리하기 바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리인 특허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특허법인들이 대부분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네. 대리인은 사실 덤탱이 쓰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일 위주로 하는 경향들이 아주 네, 강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네. 시키는 일 여기까지 잘했으니까 돈 주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전략 부재가 심각하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스타디를 하고 실제 소송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네. 경험을 많이 하는데 네네. 글로벌 기업,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과 저희 기업들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실질적으로 드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 중에는 네. 그렇게 기업의 실제 인하우스 역할, 즉 네. 기업의 아예 팀처럼 다가가서 어떻게 보면 발명자들이 뭘 특허로 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 저희에게 기술 교육만 시켜주시면 네. 저희가 알아서 그쪽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글로벌상 이게 어떻게 네. 효과적으로 네. 사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네. 대한 어떤 전략 제시까지 네. 같이 해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프로그램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뷰 하시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물어볼 새도 없이 지금 이야기를 다 해버리셔가지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베테랑 MC이기 때문에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송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투자했던 우리 스타트업들 특히 이제 요새 기술 기반 창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IP라고 하면 특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많은 걸 하게 되는데 주로 보면 이제 특허를 어떻게 내야 될지를 이렇게 우리 스타트업들이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써놓고 결국 특허 법인에다가 뭐 이렇게 의뢰를 해서 뭐 대신 내달라든지 뭐 문제점이 없는지 이렇게 검토받는 거 이 정도가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네, 안 되고 네.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곳 연남동에 네, 오면서 이 동네 또 맛집이 또 많죠. 막 엄청 많죠.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후배 변리사님들한테도 얘기하기를 네. 저희를 경우에 따라서 셰프에 비교를 합니다. 네. 우리가 만들어낸 IP 머티리얼은 네, 프로덕트는 네. 사실 요리죠. 네. 근데 훌륭한 셰프여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발명자들이 주는 것들은 네네. 연구원들이 주는 것들은 네네. 어떻게 보면 재료인데 네. 당연히 신선한 재료고 좋은 재료여야 네.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있지만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좋은 요리는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근데 무슨 요리를 만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그 연구원들한테 다 맡긴다라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전문가는 여기 따로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일하면 돼요. 네. 일하면 되고 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만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네. 그 뒤는 저희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준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뭐 보면은 어차피 이런 거에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이제 뭐 갓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창업을 해서 투자도 받았는데 투자자들이 압박을 하죠. 너 특허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호할 거냐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뭐 특허 법인을 그러니까 그렇죠. 특허 법인을 막 찾겠죠. 또 그런 분들이. 그럴 때 우리 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능하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일을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약간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뭐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더라도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좋은 성장을 이뤘다. 이런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변리사님, 그러니까 파트너님이 한번 IP 쪽을 맡고 계시니까. 예, 사례라고 하면 뭐 정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 곳만 네. 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네, 그냥 네. G사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그 G사가 연구하는 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부분인데 크게 세 가지는 일단 인공지능, 네. 그리고 음성 합성과 변환, 네. 네. 그리고 그 데이터 네. 처리 이제 그 네. 세 가지를 연구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 회사가 이제 설립이 돼서 초기에는 이제 특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거든요. 네. 예, 일단 어쨌든 본인들이 창업한 그런 아이템에 대한 연구에 좀 더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허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이제 관심도 갖지를 못하고 하고 있었는데, 스타트업이 이제 특허 때문에 조금 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기술들을 보호도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그 자신들의 이제 기업이 홍보하는 또 그런 곳에도 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데, 네. 일단 그 G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네.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지, IP 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네. 그리고 더 크게는 그 G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고 네. 이끌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 출원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빠르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패스트 트랙이 있거든요. 네, 이제 예. 그런 것들 적절하게 저희가 제안을 해서 현재는 지금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네. 네. 발행을 하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관련 이제 특허의 그 어떤 출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동향이 있는데, 네. 네. 거기에서 네이버보다 네. 예, 많은 건수로 예, 출원을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그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아기 유니콘에도 네. 선정이 돼서 예, 그리고 처음에 초기에 저희가 이제 받았을 이제 그 기업과 연을 맺었을 때는 전체 인력이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한 160여 명 정도로 커지고 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다 특허법인 더 웨이브의 힘입니까? 저희는 뭐한 뭐 못해도 30% 예, 이상은 뭐그 이상은 했다라고 네, 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주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냥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면은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선뜻 하고 싶어도 좀 너무 비용 부담이 커서 내가 좀 선뜻 이렇게 먼저 연락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뭐 비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양하겠지만 어떻게 된다고 우리 파트너 변호사님 예. 소개해 주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해서 등록을 받을 때까지 이제 대리를 하는 입장에서 네, 이제 예. 대리에 대한 이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네, 예. 이제 당연한데, 네, 예. 지금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용이 뭐 과도하게 비싸지 않을까. 그리고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제 겁을 그렇죠. 예, 겁이 나죠. 드세요. 네. 컨설팅이면 이게 뭐 적은 비용으로 되지 않을 텐데 라는 네, 이제 네. 그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갖고 네,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업무, 그리고 저희가 물론 이제 뭐 저희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되거나 네, 하는 얘기는 사실 들어보지 못했고요. 네, 저희가 뭐 각각의 건마다 받는 이제 저희의 이제 수수료나 비용도 있고 컨설팅 비용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같이 커나가는 입장에서 네, 크게 그 스타트업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네. 않는 선에서 네. 저희가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비용이 부담이 되지는 않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비용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네. 하시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그런 쪽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네. 뭐 예를 들면 C레벨, 네 맞습니다. C레벨의 전문가를 네. 영입을 한다. 네. 그럼 연봉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저 이렇게. 네. C레벨이 아니고 예를 네, 들어서 한 경력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직원을 한 명 채용한다. 네. 그럼 연봉이 얼마일까요? 요새 비싸죠 연봉. 네. 근데 5년에서 10년 사이의 경력인 사람이 네. C레벨의 전략을 제시를 해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전문가의 영역은 네. 저희는 사실 저희 직업이라는 게 네. 경험을 파는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경험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23년 차거든요. 네. 근데 저를 고용하려면 연봉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고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게 대졸 초임 그 채용 직원 한 명 채용하는 비용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네. 제가 정기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이제 출근을 하는 형태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서 거의 직원들하고 이렇게 뭐 그렇죠. 맞닿으면서 그렇죠. 다양한 이야기를 이- 나누면서 이 스킨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발명자분들이나 뭐 거기 뭐 마케팅 담당 뭐 이런 분들이랑 계속 스킨십을 나누고 있고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그 해당 기업에게는 네. 뭐 알바생 한 명 비용입니다. 사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곳도 있을 텐데, 근데 네 그런 곳은 뭐 이런 서비스를 아직 이용하기는 조금 더 성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곳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마련하실 수는 있는데 현재는 여하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특허를 내는 게 옛날에 뭐 아까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특허 출원하는 거 좀 봐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네. 뭐 다양한 뭐 어떻게 보면 컨설팅 전략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기술 기업의 어떤 뭐 약간 마케팅, 홍보 뭐 이런 데도 영향을 좀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사실 특허가 원래는 사실 네. 그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뭐 타인이 그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독점 배타권으로 사실은 먼저 네. 그 특허의 목적이 있는 건 맞는데요. 네. 요새는 특허가 사실은 이제 그런 독점 배타권의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네. 기업이 이제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유니크하고 얼마나 나은 효과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기에 정량화된 데이터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기술이 너무 좋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그거를 어디 가서 무슨 수로 그 증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더더군다나 IT와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을 연구하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밖에서 홍보하거나 마케팅하는데 특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특허의 출원수, 네. 더 중요한 건 특허의 등록 개수, 네, 네, 그리고 네. 특허를 조금 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네. 그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그 회사에 있어서는 네. 홍보나 마케팅에 굉장히 큰 역할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미디어를 운영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한테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옛날과 다르게 이제 특허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많이 특허뿐만 아니라 어디에 뭐 논문을 뭘 발표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그런 컨설팅에도 그런 것들도 다 뭐 맞다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진은정 파트너님이 네. 또 상표하고 브랜드 쪽 네. 또 전문에서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특허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에 대해서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브랜드와 상표도 하시는구나. 아까 사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떤 걸 주로 많이 조언해 주십니까? 저희들이 하면? 네, 이제 보통 기술 기반의 창업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회사 자체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부분이 이제 기술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기술은 보이지 않게 쌓아가는 회사의 가치 부분이 될 건데 네.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만나는 부분은 네.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애플이 굉장히 뛰어난 특허를 가지고 있고 혁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보이지 않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고 수요자들이 딱 생각하는 건 애플, 아이폰 하면 딱 느껴지는 인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인상을 가지고 수요자들한테 계속 마케팅하고 그 회사를 이제 밸류업하고 나가는 부분이 이제 그 브랜드에 좀 화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좀 이제 스타트업들을 보면서 약간 안타까웠던 점들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분명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네. 이런 비즈니스 할 때 네.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간과하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회사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나면요. 네. 이름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했겠죠. 그리고 네. 제품 브랜드도 정했을 네, 건데 네, 네. 근데 그거를 이거는 이제 기술보다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밀어두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네. 그때 대응하면 되지라고 네.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네. 이게 약간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면요. 이 반대되는 개념은 예방이거든요. 네. 근데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는 예를 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 뭐 몇십만 원이면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네. 상표 자체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미루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음.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네. 이제 뭐 그 비용 자체는 정말 뭐 적게는 수백만 원 일단 시작하고요. 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아니면 또 그 이상으로 만약에 해외에서 분쟁이 생겼다. 네, 네. 그럼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요. 네. 근데 그런 비용적인 측면보다 또 하나 생각하실 거는 예를 들면 애플이 상표권 확보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네. 사업을 시작하다가 네. 갑자기 상표 분쟁이 생겼어요. 음.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기면 애플 입장에서는요, 그 상표를 사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시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겠죠. 네. 그러면 상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해결하시려면 이제 정말로 그 해결이라고 하면 사오던가 또는 네이밍을 바꾸던가 해야 되는데 그간의 마케팅 다 하고 뭐 많은 비용 들여가지고 구축한 그런 이름 자체를 네. 변경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네. 미리부터 진행하시는 게 특히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은 약간 스타트업과 관련된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이런 프로그램에 뭐 스타트업이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특허 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브랜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준다. 컨설팅도 해주고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할 것 같긴 한데 뭐 왜냐면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기술 스타트업들 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나 마케팅의 측면에서 볼 때는 기술은 되게 뛰어난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뭐 외부에 알리지를 못하는 듯한 느낌. 예, 투자를 하면서도 보면은 좀 그런 게 많은데 일단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일단 더 웨이브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네, 너무 보기만 하는 것같습니다 네, 대표님 맞습니다.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프로그램이라는 게 예. 어떤 이제 비용을 받고 하는 자문 네네. 업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근데 비용에 대한 완전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네. 이제 여러 가지 사례로 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네네. 기업과 협력을 해나가는 방향이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시리즈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네네. 경우에는 차라리 돈을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 단계 회사의 경우에는 네. 비용에 대한 당장 이제 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러니까 스톡을 쉐어한다든지 네. 이런 형태의 그런 형태도 가능하군요.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거는 뭐 선택이죠. 스타트업들의 선택. 상황에 따라서 네, 계속 네. 저희랑 이제 호흡을 맞춰가는 네, 네, 그런 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비용 부담이 뭐 될 수도 있는데 비용 부담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진짜 좀 투자를 받으셔가지고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비용을 내시는 걸 선호하시기도 하고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돈이 없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스탁을 쉐어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된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특허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투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돼서 또는 투자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특허를 보다 보니까 이 진면목을 발견하고 투자사를 연결해 주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대표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 뭐 투자 관련된 네. 뭐 회사랑 회사를 뭐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투자 회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조합을 결성할 때 저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자문하는 대가로 뭐 스탁 옵션을 뭐 받는다든지 네. 뭐 이런 형태로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자문 회사 중에는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시리즈 투자를 크게 할 때 네. 저희가 이제 전문가 그 지분으로 같이 네. 참여를 하거나 그렇게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리 더 웨이브랑 같이 특허와 관련된 IP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 특허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뭐 투자자를 또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꽤 굉장히 있습니다. 많은 거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죠? 그게 요새 이제 기술 창업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네. 그런 기술의 가치를 그러니까 특허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 회사에서 네. 굉장히 그런 니즈가 많아요. 저희들한테 좀 소싱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 투자 회사별로 다 이제 네. 특성이 있으니까 네, 네. 그 특성에 맞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100%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니고 투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궁합이 맞아야죠. 네, 맞습니다. 서로 간에 저는 소개팅이죠, 뭐. 네네.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소개해준다고 사실. 다 되면은 네. 뭐 점쟁이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지는 못하실 거고, 네. 그죠? 그 자기들도 맞아야 이제 결국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하튼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기술의 가치를 발견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연결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세요? 그러면 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생태계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또 미디어도 하고 투자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기술 창업도 점점 늘고 있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IP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웨이브 차원에서 좀 향후에 스타트업 이런 생태계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대표님이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파트너님 두 분이 한번 또 기회를 가지고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이니까 이제 제가 예. 하나 네네.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이쪽 바닥에 뛰어들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네. 수년 전에 네. 우리 김태현 대표님과 더불어 샌프에 네. 샌프란시스코에 방문을 했을 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네. 미국 회사들의 어떤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한국에 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리고 한국 회사들도 사실 제가 변리사 일을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M&A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기업에 있는 대표들조차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대표님들이 첫 번째 손가락 꼽는 거는 네. 대부분 다 IPO보다도 오히려 M&A를 더 선호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는 형태로 네. 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스타트업에게는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그만큼 IP가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IP는 예전에는 사실 기업의 기술과 어떤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봤다면 지금은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서 기업의 어떤 본질 자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네. 그 기업을 탐내하고 있는 어떤 회사에게는 네. 그 IP 밸류에이션이야말로 네. 그 스타트업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제 막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네. 투자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졌고 여기 우리 하는 것처럼 특허 법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스타트업 전문 특허 법인은 아니지만 스타트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 법인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예, 아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좀 독보적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스타트업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더 웨이브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특허법인에 대해서 이런 게 훨씬 더 낫다 내지는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초기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특허법인에서 이제 소위 뭐 삼성전자를 대변하는 네. 그 큰 회사의 IP를 담당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와서 저희가 더웨이브에서 네.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한마디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가장 핫한 트렌드와 네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과 같이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는 지금 가장 핫한 기술 트렌드, 네. IP 트렌드와 기술 트렌드를 저희가 같이 접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진짜 유일무이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허법인에 대해 잘 모르니까 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워낙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특허를 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글로벌에서 또 잘 나가는 특허들 이런 걸 많이 담당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스타트업에 굉장히 우리 리엠목 시절부터 굉장히 스타트업과 이 접촉면이 많으셨으니까 스타트업 트렌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 네. 뭐 대표님 좀 보충을 하신다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네. 저 이제 딴 데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예. 다 일벌레 출신들입니다. 아. 우리 군대로 하면 일빵빵 소총수들 출신들입니다, 사실. 제가 공군 출신이라 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전문가들이 네. 고객이랑 상담은 다 제가 하고 네. 제가 실무를 안 해요. 네. 대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직원이나 이렇게 넘기는 경향이 많은데 네. 저희는 사실 파트너 변리사님들이 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실제 실무를 합니다. 네. 실무를 하고 해당 케이스의 모든 책임을 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23년 차인데 네. 제 경력의 60%가 네. 해외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실 제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 말씀드리면 미국 그 라이센스만 없다 뿐이지 미국 변호사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파트너 변호사님도 다 마찬가지로 네, 네. 굉장히 이제 전 회사에서는 다 스타 플레이어셨고 네. 그 스타 플레이어라는 게 사실 업무적으로 네. 굉장한 실적을 자랑하던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 축적된 경험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이 처음에 경험을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 우리 파트너 변리사님들이 다 경험이 풍부하신데 그냥 뒷전에 물러서 가지고 지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직접 우리 스타트업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게 간단히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오늘 오기 전까지 예, 예. 쎄 빠지게 아. 저도 뭐 쓰다 왔고 네. 다 뭐 지금 그래서 늦게 오셨군요. 눈 충혈돼 있고 저도 이제 한 말씀을 네, 드리면요. 네, 네. 뭐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들은 컨셉이긴 한데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찍어주는 추천 경로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최단 거리로 가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최저 금액으로 가고 싶어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나가도 그냥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그 니즈가 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그 다른 니즈를 파악해 주는 것조차가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경험이 많다는 거는 네, 네.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컨설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뭐 누굴 통해서도 어쨌든 돌아서는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딱 원하는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 근데 그 배경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대표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구성원들이 스타트업과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하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어서 이해도가 확실히 높을 거고 그래서 더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대단한 특허법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사실은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뭐 창업 지원 기관 또는 뭐 스타트업들 뭐는 많이 해봤지만 사실 특허법인도 저도 이렇게 처음이잖아요. 사실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하자고는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서로가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역시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게 기술 창업이 워낙 활발해지다 보니까 특허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허가 단순히 그냥 뭐 나를 방어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공격뿐만 아니라 홍보하는 수단, 뭐 마케팅하는 수단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죠? 그 우리 스타트업들이 빨리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했고요. 뭐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나중에 보시는 스타트업 분들이 더 웨이브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연락이 오시면 우리 스타트업 분들한테 아주 따뜻하게 네. 가격도 잘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더 웨이브 특허법인을 모시고 일단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인터뷰 자주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분들이 뭐 워낙 요새 이 생태가 커지다 보니까 특허뿐만 아니라 뭐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좋은 뭔가 프로그램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인터뷰 마칠까 하는데요. 뭐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없으면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드리면요. 여러분 녹색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특정 N 회사가 떠오르죠. 네네. 네.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N 회사의 초창기부터 아마 보셨을 텐데 네네. 그때 그 회사가 사용했던 브랜드와 지금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녹색하면 N 회사가 떠오르는 그것도 다 전략입니다. 그게 또 지재권으로 보호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미국 스타트업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이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보호받으려고 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되게 겸손이 중요한 미덕이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뭐 그렇게 막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근데 저희가 최근에 스타트업들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네. 그럼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더 웨이브라는 말씀이시죠? 저희도 뭐 네.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겸손하십니다. 마지막 이렇게 깔때기를 안 드시고 도와주신다는 표현에서 굉장히 이제 오늘 인터뷰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허법인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특허법인 더 웨이브에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공동 창업자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인터뷰 있으면 또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